네, 안개 속의 시장은 갇혀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있을 그리스 재총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정책 공조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냥 6월 그냥 뚝딱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하기만 한데요. 오늘 일단 키워드 짚기 전에요. 세계 각국의 시장들, 영향력이 있는 경제 인사들은 어떤 얘기들 하고 있는지 오늘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요, 루비니 뉴욕대 교수의 말을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은 성장이 필요하다. 성장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금을 낮추고 임금을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90년대에 왜 독일이 통일한 이후에 서독이 동독을 지원했던 식으로 그 유로존 내의 발칸 국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대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로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유동성을 미친 듯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루비니 교수님 좀 갈수록 표현이 좀 과격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내에서 나온 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경기 부양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입을 열었는데요. 케인시안 포퓰리즘이라는 단어 꺼냈습니다. 아유, 말도 어려워요. 지금 상황은요. 돈을 풀어도 어려울 만큼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요, 웩더독, 왜 주식시장에서 종종 듣는 단어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 이제는 글로벌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꼬리를 잘 관리해야 한다라는 말도 함께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IMF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만 볼 겁니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접적인 노출은 적겠지만은 유럽 위기가 심화되면 영향을 피해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면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지적이 됐습니다. 또 하나 점검해 볼 거예요. 찰스 에반스 연은 총재의 얘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이 유용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거요. 지난번에 진용준 대표와 얘기했던 부분이죠. 우리 이 단어의 의미를 잊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해줬는데 왜 그겁니다. 단기 국채 팔고요.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번 달 중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면은 돈을 따로 풀지 않아도 경기를 부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조금 더 연장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으로 집중을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키워드 꼽으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페인의 은행 신용등급 강등됐습니다. 뭐 들으셨죠? 18개 은행이 신용등급이 강등됐고요. 오늘은 종합지수의 움직임보다는 그 개별 종목군에 대한 이슈에 따라서 좀 등락이 거듭되는 모습이었는데 음성인식 관련주 오늘 시장에서 동반 상승했고요. 태양광 관련주도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하나금융은 부실한 저축은행을 인수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감에 오늘 시장이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종목을 집중적으로 좀 봐드릴게요. 종목에 대한 전략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갑 대표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마감은 1859. 그래도 상승부를 유지해주기는 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분석,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마르투자자문 조인갑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 또 얘기해 주셔야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자체가요. 이제는 악재는 다소 너무나도 많이 노출돼 있고 나타났기 때문에 좀 둔감한 반면에요. 호재는 조금씩 반응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시장이다. 특히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가운데서 수급 자체도 개인과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를 좀 이어주면서 미국만큼의 상승세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상승의 동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분명히 뭐 이건 장기적인 게보다는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 상승 여력을 보려고 있는 그 모습들이 서서히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추후에도 다소 뭐 그 변동성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요. 여전히 그 새로운 요인들 또는 기대했던 요인들이 현실화될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것들이 그 가능하다. 그리고 또 오늘이 바로 그런 국면의 연장선 국면 안에 놓여 있는 것이 현재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스페인 관련 이슈로는요. 왜 이번 달 초였을 겁니다. 스페인의 국가 신용 등급이 이제 하향 조정됐고요. 피치사가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또 지난밤에는 스페인 은행 18곳에 대한 신용 등급을 이제 강등시켰는데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이런 이슈에는 뭐 놀라지도 않긴 하겠지만은 또 국내 금융주들의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좀 어떤 의미로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피치뿐만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 향후 뭐 무디스 자체도 네. 국가적으로 이제 유로존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지속적으로 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흐름 자체는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잠재된 악재에서 이 노출된 악재로 변화됨에 따라서 이 글로벌 증시 또는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히려 이제 금주처럼 잠재된 호재가 예상된다면 오히려 이렇게 조정받을 때 단기적으로 매수한다 그러면 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 국면 자체가 좀 연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 관련주라든지 말씀드렸던 금융주도 여전히 좋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여전히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IT나 전기전자 또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 추세성이 살아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태양광 업체들도 얼마나 또 상승했습니까? 물론 장 마감까지 그 상승폭 자체가 유지되지가 않아서 조금은 아쉽더라고요. 오랜만에 기지개를 펴는 모습인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시장 상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뭐 이슈들 점검해 볼게요. 미국에서 호재 들려왔잖아요. 일단은 호재가 좀 들어왔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전일에 이제 세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에 상장된 퍼스트솔라하고 LDK 트리너 그다음에 썬파워 등이 이제 주가 급등하는 현상이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와 연동되면서 국내 태양광 업체 주가들도 한번 들썩였던 모습.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급등으로 끝나지 못하고 약간 좀 조정하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끝나는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독일이 태양광 공장 폐쇄를 연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이 태양광 수요에 대한 회복이 좀 예상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기대감이 좀 부풀었고요. 세 번째로는 일본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공급비를 기존 4% 이하에서 40%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태양광에 대한 기대 심리를 한층 더 높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이 수요백에 대해서 수요백을 좀 기대하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가 연동돼 있음에 따라서 글로벌 현재의 경기에서는 이 태양광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좀 하긴 어렵고요. 네. 단지 장기적으로는 이 대형업체 중심으로 수요가 살아나면서 이 살아나는 축제에 대한 주가가 나타날 개연성은 남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주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현재 국면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주 오늘 시장에서의 상승이 1인자 혹은 2인자 이들의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추세가 두 가지 추세인데요. 이 두 가지 추세를 먼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세가 뭐냐면은 추세를 만들고 지속적인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는 국면인데 그것이 두 가지의 업종입니다. 첫 번째가 게임즈고요. 다른 하나가 이제 의류종인데요. 게임즈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모바일 게임즈를 나타내고 있는 컴투서 게임빌이 그러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류 쪽에서는 영원 무역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패턴 하나는 단기 낙폭이 가대함에 따라서 조그만 호재만 나와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들썩들썩하면서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이 태양광이라든가 화학주 관련된 업체들이 호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나타나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만큼 정도로 낙폭 가대한 것들이 있어서 이것처럼 이슈만 된다면 업종 대표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이룰 수 있는 국면이 충분히 현재의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OCI의 경우는 조금 올라오면 약간 좀 물량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때 보여요? 그동안 사실 이 태양광주에 투자를 해서 정말 오랫동안
손실을 보고 계시고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미처 팔지 못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1년 놓고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투자자분께서 지금 굉장히 좀 고생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예. 뭐 5년 놓고 본다면 여전히 좀 높은 수익을 하지만 1년 놓고 본다면 아직까지도 고점에 사신 분들이 고생하는 국면이 현재 국면이고요. 예.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그분들은 반등할 때 다소 차익 실현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이게 이제 본질적인 면에서 이 수요 자체가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수요 자체보다는 악화된 심리 자체가 조금 개선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보다는 단기 반등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많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기 투자하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기 투자하신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투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왔는데 손실 부분가 있다 그러면 근본의 일정 부분은 좀 부분적으로 손실을 마무리하시고요. 다시금 본격적으로 실물이 회복될 때 투자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개선되는 것들은 실물적인 면은 아직까지 회복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이런 건 어때요? 오늘 시장 보니까요. 뭐 애플이 한국어 음성 인식 서비스에 나선다 이러면서 관련주들이 또 좀 급부상하더라고요. 이런 종목들이나 뭐 갤럭시 S3 관련 뭐 부품 업종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하는 건 괜찮겠습니까?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은 이 흐름 자체는 사실 전방 산업이 살아있을 때 네. 그 관련된 개별적 기업들은 후행적으로 실적이 따라오고 있는데요. 갤럭시라든가 애플 자체가 산업의 트렌드 또는 이제 글로벌적인 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음에 따라서 여전히 수혜의 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쪽과 관련된 부품 업체들도 개별적인 실적 자체는 CR, 그러니까 코스트 리덕션에는 개별 비용의 절감 요인으로 인해서 급격히 좋아지지 않을 요인은 있지만 그러나 전방 산업의 흐름 자체가 살아있으면서 주가 자체의 랠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 그러면 그쪽 기업들에 대한 흐름을요. 좀 더 올해까지나 내년까지는 충분히 이어서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릴 네네. 수가 있습니다. 그 종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 많죠. 예. 제가 개-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옥석을 가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대표님께서 좀 압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중에서 그래도 뭘 보라고 권유하고 싶으신가요? 개별적 종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단기간 내에 설명드리기 네네. 어렵고요. 단지 삼성 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그 대형주 중에서 수혜주가 삼성 전기 쪽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서요. 예. 대형주는 삼성 전기 정도 중심으로 탑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개별적인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께 좀 더 공부하시고서 접근하신 것이 오히려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고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켜보시다가요. 괜찮은 예. 거 있으면 또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예. 하나금융지주에도 오늘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이것은 악재였죠. 저축은행, 부실화된 저축은행을 인수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좀 크게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월요일날 제가 사실 말씀드리는 것이 현재의 주식시장은 역발상적인 국면이다. 따라서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오히려 주식을 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 중에서 섹터는 금융주와 중국 관련주라 말씀드렸는데 금융 중에서는 사실 두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신한지주하고 하나금융지주를 말씀드렸는데 하나금융지주가 어떤 시장적인 전체적인 체계적 요인이 아니라 개별적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비체계적 요인에 의해서 오늘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 저축은행 인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좀 빠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본인들이 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에서 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우려가 반영되면서 빠졌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외부적 요인들이 반영될 때 오히려 본질 가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글로벌 시장이 금융시장만 좀 안정화된다 그러면 금융주들이 현재 밸류에이션의 메리트를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데요. 하나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현재 EPS가 올해 예상치로 보면 한 8,700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BPS에서 주당 장부 가치가 한 6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럴 경우 오늘 주가가 한 36,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36,000원을 기준한다면 PER이 4배밖에 안 되고 PBR은 0.6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만큼 정도로 유럽의 위기들이 금융주를 낙폭 과대하게 만드는 모습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소나기가 지나간다면 충분히 장기적인 그림에서 볼 때는 투자 메리트를 갖고 있는 은행의 대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오히려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신다면
수익률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비록 악재가 나왔지만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금융주에 대한 전략을 수정될 부분이 없는 거네요. 네, 오히려 그렇습니다. 예. 바꿔 생각해서 오늘이 기회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오히려 부분.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렇게 주가 하락하면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요. 그럴 때일수록 본질 가치, 밸류에이션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네네. 현재의 국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제 내일을 위한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경제 일정들 살펴보면 좋을지 이준희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